통찰은 관찰에서 나오고 관찰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관심이 통찰로 이어지는 곳. 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예, 날씨도 추워지고 월요일도 시작되고 좋은 뉴스라고는 하나도 없는 게다가 월요일이잖아요. 네, 월요일이라고 월요일은 했잖아요. 슬프죠. 날씨도 추워지고 월요일이고. 네, 그러나 언더스탠딩이 이번 주에도 매일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네. 유일한 낙이신 거 알고 있습니다. 대체로 다 중독되셨죠 이제? 네. 예. 가만히 보면 저 안승찬, 이진우 저 친구들 저 갑자기 안 나오면 이거 어떡하나 걱정도 되실 거고 네. 뭐 그럴 겁니다. 저희가 의도적으로 그런 거고요. 네. 뭐 이젠 어쩔 수 없습니다. 다른 데 가서도 뭐 이렇게 이런 것 찾아보기도 어려우실 거고. 네. 네. 이쯤 되면 저희도 이제 대충 해도 됩니다만 네. 그래도 저희가 유일한 양심이 그래도 그러지는 말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매일매일 오늘 당분간은 예. 언제까지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꽤 유익한 걸 계속 준비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가 오늘 좀 힘듭니다, 사실. 일이 많아가지고 오늘 지금 정신이 없네요. 네. 예. 오늘은 진짜 그 지난주에 왜 스타트업 분들 모셔가지고 네. 한번 요즘 스타트업 어렵다는 얘기 한번 들었잖아요. 그래서 진짜로 얼마나 힘든지 네. 해서 아웃스탠딩의 최용식 대표를 모시고 이분은 하루 종일 스타트업만 찾아다니면서 네. 이것저것 취재하는 분입니다. 제가 그래서 재밌는 얘기 안 해주면 안 된다. 어렵다는 얘기지만 재밌게 해줘야 된다. 네, 우리 어려운 거 이미 안다. 어렵고 네. 그래서 투자 안 되고 꽤 안다. 적자 회사는 망해갈 수도 있고 일부는 문을 닫고 있고 네. 그런 과정에서도 뭐 일부 유망한 스타트업들은 투자를 꽤 받고 있다. 네. 는 것까지는 아니까 그거 말고 다른 재밌는 이야기를 해달라고 할 겁니다. 네. 잠시 후에 아웃스탠딩의 최용식 대표님 만나보겠습니다. 최용식 대표님과 함께 할 텐데요. 네. 이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건 네. 사실은 불안합니다. 말도 안 되는 사업일 수도 있고 망하는 경우가 많죠. 그럼요. 세상에 뭐 어떻게 이런 사업을 하냐라고 네. 다 그렇게 보일 텐데 당연히 그렇습니다. 될 사업이고 이미 사람들의 수요가 많고 하고 있으면 이미 되고 있겠죠. 이미 되고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자꾸 만들어내야 예. 그래야 돈 많이 번 분들의 주머니를 열어서 그분들 돈이 또 이제 그쪽으로 가서 소비도 하고 이래야 이제 나라가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는 어렵지만 그러나 안 될 것 같은 일을 되도록 이제 하는 분들이고 네. 누구나 공짜로 그런 거 하라고 하면 안 되니까 가끔씩 대박도 막 맞게 해주고 그러는 건데 요즘 분위기 어떤지 네. 살아있는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최용식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최용식 대표님도 사실상 아웃스탠딩이라는 네. 스타트업이죠. 스타트업을 하고 계시고 예. 투자 받기 어렵고 적자고 똑같죠? 뭐 사실 저희는 이제 선프로 TV 한 식구가 돼서 스타트업이라고 하기 그렇지만, 근데 네. 이제 뭐 조직 문화라든지 아니면 예. 뭐 치열함이라든지 오늘 취재한 거라든지 다 네. 스타트업 마인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알겠습니다. 갑작스러운 돌발 질문에도 노련하게 대답 잘했잖아요. 스타트업 대표잖아요. 네. 네, 요즘 스타트업은 뭐 어떻습니까? 네. 많이 어렵다. 많이 사실 어렵다. 뭐 제가 먼저 좀 출연하고 싶다고 이렇게 제안을 드렸는데 예. 왜냐면 이제 언론에서 이제 너무 안 좋은 얘기가 많아요. 근데 사실 투자 시장이 안 좋은 건 맞습니다. 그래서 네. 뭐 코스피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네. 근데 분명히 언론에서 보도된 것과는 다르게 사실은 좀 잘 되고 있는 데도 있고 그리고 또 어렵다고 하지만 아주 어렵지 않은 것도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네. 좀 약간 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언론하고. 그래서 좀 아무래도 좀 오랜 기간 취재를 했고 인사이더 입장에 있는 제가 좀 그에 대해서 좀 자세히 이야기를 좋습니다. 하고 싶었습니다. 네.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것과는 다른 팩트들이 많다. 그렇죠. 언론이 문제다. 예. 특히 언더스탠딩 같은 것이 문제다. 조금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나쁘다고 얘기하더라. 지난번에 보니까. 알구나 알고 하는 거냐? 네.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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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면 언론에서 잘못 보도하고 있는 팩트 1. 네. 어떤 1번 뭐가 뭡니까? 문제입니까? 일단은 이제 스타트업도 단계가 다 있어요. 네. 이제 예. 보통 이제 투자 단계로 표현을 하자면 이제 시드부터 시리즈 A, B, C, 그다음 프리 IPO, IPO 단계가 있는데 예. 여기서 분명히 어려운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예. 이제 대표적인 게 시리즈 BC 단계예요. 이제 중기 단계 기업인데 왜 거기가 어려워요? 아니야. 우리 그거 전에 시리즈 A, 시리즈 B 그거부터
시드 이게 뭡니까 이게? 네. 이게 사실 이제 실리콘밸리 스타일의 이제 투자 방식인데 사실 네. 우리나라엔 이런 게 없었어요. 우리나라에 이제 창투사라는 벤처 캐피탈 개념이 있었지만 네. 예전에는 거의 이제 IPO 직전에 이제 PIPO라고 보통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한 2-30억 넣고 이제 상장하면 몇십억 회수하는 한 이 정도의 플로우였는데 네. 근데 이제 이게 달라져가지고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좋은 기업도 많이 나오면서 이제 이게 다변화된 거예요. 그리고 투자하는 시점이 달라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정말 아주 작을 때 시드라고 해서 그때 기업 가치 1-20억 정도로 보고 한 그때 1년 투자하는 걸 시드 투자라고 하고. 그렇죠. 아기 때. 그렇죠. 예. 그때는 정말 이제 사업 계획서만으로 투자 받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때는 보통 기업 가치를 얼마로 봅니까? 보통 이제 그 기업 가치 1-20억 정도로 봤는데 이게 작년에는 굉장히 과밸류돼서 100억까지 올라가고 그랬었죠. 시드 시드가? 투자인데도 그렇죠. 와. 예, 좀 사업 계획-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사업 계획서만. 사업 계획서 있고 제 얼굴 보시고 자 합치면 100억입니다. 네. 그렇죠. 아이디어 예. 좋네. 100억. 근데 이게 그리고 이제 VC분들이 바보가 아니라 그렇게 투자하진 않고요. 예. 그러니까 네. 이제 사업 계획서라든지 이런 걸 면밀하게 보죠. 그리고 이 사람이 과연 과거에 이런 걸 해봤나? 근데 예전에 이만큼에서 이제 몇백억짜리 비즈니스를 만들어봤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높은 확률로 그만큼을 만들어 볼 수 있다라고 믿고 이제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제 그걸 시드 투자라고 하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비스가 나오고 사업 모델이 이제 검증이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VC가 투자를 하는데요. 예. 시리즈 A 단계에서는 보통 기업 가치가 한 100에서 한 500억 정도 그렇게 이제 측정을 하고요. 예. 그다음부터는 뭐 시리즈 B, C, D 이거는 이제 그 차수별로 커져가면서. 그렇죠. 아, 예. 그럼 그 다음에 투자 받으면 시리즈 B. 그렇죠, 그 다음에 그렇죠. 투자 받는 건 시리즈 C라고 부릅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그러면 이 차수가 어디까지 가냐? 그러면 내가 꼭 A를 받아야지만 B를 받을 수 있어요? 뭐 그건 나 아니에요. 처음부터 B 받으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정말- 이번에 시리즈 K입니다. 예, 정말 뭐 몇 번째인지 모르겠어. 투자를 아예 안 받고도 바로 상장한 케이스도 있고 그래서 네. 이제 이게 다 다르긴 한데 근데 이걸 실리콘밸리 스타일이라고 해요. 이제 실리콘밸리는 워낙 시장이 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분화된 거죠. 이거를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받아들인 회사가 이제 쿠팡이에요. 원래는 예전엔 그런 게 없었는데 쿠팡이 이제 김범석 대표가 이제 실리콘밸리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하다 보니까 예. 이제 그걸 우리나라에 대입을 한 거죠. 그게 일종의 이제 스탠다드가 됐다고 볼 하나씩 수가 하나씩 있습니다. 차수를 높여가면서 돈을 알겠습니다. 조금씩 그렇죠. 늘려가면서 받았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기업 가치가 이제 좀 그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이 돼서 빨리 IPO를 하면 보통 한 500에서 1000억 정도에 이제 빠르게 IPO를 하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뭐 대표적인 회사가 뭐 플리토라든지 캐리소프트라든지 네. 뭐 이런 회사를 들 수가 있고. 그럼 아까 전에 말씀하셨을 때 BC 정도 받는 회사가 어렵다고 하는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왜냐면 이제 BC 단계 정도 되면 이제 사업 모델이 검증이 됐고 예. 이제 리스크 테이킹에 대한 일종의 이제 컨센서스가 형성이 됐어요. 투자자들 사이에서 얘네들은 돈 부으면 된다. 그래서 지금 적자가 나더라도 좀 달려가자. 제품이 나왔고 그쵸, 사업도 그쵸. 어느 정도 이제 약간 그 구간은 나왔는데 모양은 나왔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때 이제 대표적으로 인건비라든지 네. 마케팅비가 이제 엄청나게 급증을 합니다. 그래서 네. 뭐 굉장히 좋은 인력도 뽑아야 되고 그리고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그램에 대규모 마케팅도 때려야 되고 그래서 그때는 이제 뭐 적자가 1-200억 나오는 게 이제 흔한 일인데요. 네. 지금 이 상황에서 그 만약에 투자 유치를 못 받는다라고 하면 이제 기업으로서는 굉장히 좀 난감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작년에는 그게 이제 시장이 워낙 좋았으니까 기업들이 이제 겁없이 그냥 갔어요. 그냥 뭐 1-200억씩 그냥 적자 내더라도 투자 받으면 되지 뭐. 되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많이 받았으니까. 예. 그걸 이제 자신감으로 갔는데 네. 지금 상황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지금 이제 IR 라운드를 도는 회사들은 굉장히 좀 힘든 상황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 보도가 많이 되는 회사들 오늘회라든지 아니면 뭐 메시코리아라든지 아니면 와차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지금 시리즈 BC 단계에 있는 회사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좀 어렵다고 볼 수가 있고. 사업은 일단 키워놨고 어느 정도 그렇죠. 키워놨고 자꾸 수혈이 돼야 되는데 대규모 수혈이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 수혈이 안 되고 있으면 골치 아프다. 그렇죠. 뭐 비율을 들자면 쿠팡이 이제 적자 1조 원씩을 냈었지만 네. 100조 원 규모로 이제 재작년에 이제 상장에 성공했었잖아요. 예.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101조 원씩 내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같은 상황이 왔다라고 하면 이제 굉장히 어려워졌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운적인 요소도 있고 좀 안타까운 요소도 있고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벤처인데 내가 지금 사업 막 벌려놨어요. 잘 될 것 같아서 막 사업 벌렸어요. 사람도 막 뽑았어. 그리고 이 적자는 어떻게 할 거야? 난 돈 받으려고 생각했지. 라고 했는데
돈을 만약에 못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투자를 못 받으면 그러면 이제 투자를 못 받으면 그냥 망합니까? 망하던가 네. 아니면 이제 강도 높은 구조 조정을 통해서 비용 통제를 하던가 아니면 정말 뭐 잭팟 같은 게 터져 나와야죠. 갑자기 뭐 몇백억짜리 매출이 나와야죠.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비용 통제라든지 매출이 확 늘어나는 거는 예. 굉장히 이제 판타지한 그런 이야기고 네. 대부분은 사실을 망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죠. 그래서 근데 이게 좀 우리나라 감성이랑 좀 해외 감성이 좀 다르긴 해요. 실리콘밸리에서는 사실 이미 창업할 때부터 창업자와 투자자와 그리고 임직원들도 사실 리스크 테이킹을 하고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래 2, 3년 안에 이제 회사가 망할 수도 있다. 그런 걸 이제 HR이라든지 IR 과정에서 서로 동의하고 납득을 하고 가기 때문에 이제 망하더라도 뭐 그렇게까지 이상하진 않아요. 물론 이제 아프긴 아프겠죠. 예. 근데 그때 이제 흔히 이야기해서 이제 장례식을 치른다. 이제 실리콘밸리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먼저 그렇죠. 죽었다고 생각하고 사업한다. 가자. 대신에 이제 잘 되면 정말 다들 부자가 되는 거고 커리어 점프를 확 하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이게 이제 뭐랄까 선택과 같은 건데,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이런 문화가 좀 도입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좀 창업자들도 회사가 2, 3년 뒤에 망할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할 수도 있지만 안 하는 창업자들도 있고, 우리는 잘 될 거다라고 하게 말하는 창업자들도 있고, 임직원도 사실 2, 3년 후에 망할까라는 것까지 고민하고 들어오진 않죠. 그러다 보니까 아픔이라든지 이런 게 더 큰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투자를 이번에 100억쯤 받아야 되는데 지금까지도 한 100억쯤 투자 받아서 열심히 사업을 하고, 물론 아직 적자예요. 그러나 이제 자재 사온 거고 집 지어서 팔면 돈 번다고 생각하고 자재 잔뜩 사온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럼 다음도 투자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죠. 외부에서 안 해주면 그렇죠. 지금까지 했던 투자자들은 한 번 더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건 내가 똑같은 넣은 투자인데. 돈이 있는데. 그렇죠. 똑같은 투자고, 야 갑자기 너 후반전 10분부터는 힘이 떡 빠지는 것 같다 너? 이런 게 아니라면 그러니까 뭐 저도 개인적으로 조금 투자를 받아봤고 투자를 받은 대표들 많이 만나봤지만 예. 한 가지 확실한 거는 네. 투자자들은 밑 빠진 독에 돈을 붓기 싫어해요. 사실은 내가 한번 넣었어도 넣었어도.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넣을 때도 밑 빠진 독이었을 텐데 지금 밑 빠진 독이라면. 근데 이제 밑 빠진 독이지만 나중에 이제 밑이 막힐 거다라는 생각으로 했는데 이제 네. 밑이 빠지면 그냥 포기하는 경우가 많고요. 예. 근데 이게 이제 뭐 냉정하다거나 비이성적인 건 아니고요. 예. 이제 벤처 캐피탈은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 번 투자를 하면서 학습을 했어요. 아, 네. 10개 넣으면 6, 7개는 안 되거나 아니면 똔똔이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네. 한 곳에 투자하지 않고요. 보통 하나의 펀드가 있으면 수십 개에 투자를 해요. 그래서 그냥 딱 뿌리는 거죠. 일종의 뭐 이제 악어알가 같은 건데요. 뭐 비유를 들자면 이제 딱 뿌려놓고 이 중에서 악어가 될 애들을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알을 깨고 나오면 사실 이제 그들에게 더 돈을 더 넣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제 좀 잘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면 좀 냉정하게 그냥 포기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굳이 내가 예, 한 번 예. 넣었다고 해서 계속 따라가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근데 이제 이들도 이제 나름 이제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하죠. 뭐 안전적인 포트폴리오 아니면 굉장히 공격적인 포트폴리오, 그리고 업종별로도 이제 뭐 AI라든지 아니면 뭐 이제 어느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커머스라든지 이런 걸 잘 그거 참 구성해서 이상하네. 좀 보통 이제 수익률을 만들죠. 그래요? 좀 어떤 점이 이상? 아니요. 투자를 할 때 예. 작년 여름에 100억 투자했다고 봅시다. VC들 서너 개가 같이 했다고 봐요. 그렇죠. 그분들은 올해 여름에는 이 회사가 흑자 전환할 거야 라고 라고 생각하고 예상하고. 투자한 거라면 흑자 전환 못했네, 투자 안 해, 이건 말이 돼요. 그런데 그때도 흑자 전환의 시점은 더 멀 거라고 생각하고 그때 넣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적자인 거잖아요. 지금 시장이 얼어붙어서 그렇지 스타트업들의 퍼포먼스가 달라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도 적자일 걸 예상하고 투자했고 흑자 전환 시기는 이때쯤이면 지금 한번 투자 더 하라고 할 때에 아니 나 안 해라고 한다는 건 VC들이 갈팡질팡하고 있는 거다. 오히려 지금 적자라서 투자 안 할 거면 작년에는 왜 했냐? 라고 묻는다면 그들은 뭐라고 답합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투자자들이 경기에 굉장히 예민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예. 분명히 아니 이거 한 번 더 밀어줄만 한데 그리고 분명히 한 번 더 밀어준다고 했었는데 이거 확약까지 했는데도 이제 철회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허, 네. 분명히 이제 말씀하신 대로 갈팡질팡한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또 이제 벤처 비즈니스와 일반 비즈니스가 좀 다르기 때문이에요. 일반 비즈니스는 그냥 무조건 흑자를 이제 최우선 목표로 삼고 예. 그 다음에 돈이 벌리는 거 이제 예. PER이라든지 이런 기준을 우선으로 삼는데 벤처 비즈니스는 그러지 않아요. 벤처 비즈니스는 철저히 성장성이거든요. 지금 적자가 나더라도 만약에 올해 만약에 몇십 프로 성장했다라고 하면 내년에도 몇십 프로 성장해야 되고 예. 그리고 올해 만약에 시장 점유율을 얼마나 이렇게 무너뜨리거나 교란시키는데 성공했다라고 예. 하면
내년에 얼마나 했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만 한다면 투자자들은 줄 선다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개념이고요. 근데 만약에 IR이 안 된다라는 거는 사실 이제 그 앞서 있어 말했던 그런 것들이 잘 안 되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시장 점유율 확장이라든지 성장률 높이는 작업이 안 됐다는 징표이기 때문에 숙제를 안 해서 추가 투자를 안 한 거다. 정확하죠. 그렇습니까? 예, 그렇죠. 그거라고 보는 거죠. 그 대표님. 근데 그래도 질문이 있습니다. 아니야. 예. 다시 해주세요. 예, 계속 해주세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성장이 좋아도 이렇게 밑 빠진 독처럼 많이 빠져나가는 회사가 있고 성장하면서도 재무제표가 좋아지는 회사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이건 뭔가 이 회사가 성장은 하지만 뭔가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성장으로만 본다는 건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뭐 또 이게 그 벤처 스타일인데요. 네. 이제 좀 아마 이제 일반하고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설명을 많이 드릴게요. 그게 네. 왜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벤처 기업은 개판이란 말이 있어요. 이게 좀 굉장히 격한 말이라서 이게 말이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네, 네. 기본적으로 모든 벤처 기업은 약점이 있고 예. 다 내부에 트러블이 있고 문제가 예. 있다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예. 근데 다만 성장성이 있고 혁신성이 있으면 그걸 모든 걸 다 가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벤처의 경우에는 그렇죠. 아. 예. 근데 이게 이제 뭐 이제 일반 기업 관점에서는 뭐 조직 문화가 좋아야 되고 뭐 직원들이 행복해야 되고 이익이 나야 되고 주주가 좋아야 되고 그걸 매년 그렇게 평가를 받지만 벤처 기업은 일단 상장하기 전에 일단 M&A 하기 전에는 다른 건 그냥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이제 성장에만 몰입하자. 그게 이제 일반적인 컨센서스이기 때문에 근데 이걸 뭐 나쁘다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라고 볼 수도 있는데 저는 하나의 스타일이고 앞으로 이제 더 대세가 될 만한 그런 경영 스타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꼭 나쁘게만 볼 수는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궁금한 건 최 대표님. 예. 최근에 투자가 끊기고 하는 게 성장을 하면 밀어주겠다고 했는데 스타트업들이 성장을 생각보다 못하고 있어서 투자가 끊긴 건지 아니면 야 성장만 이 정도 하면 투자해주겠다고 했던 작년에 내 생각을 내가 바뀌었나? 내가 말 바꾼 겁니다. 인 건지 네, 금리 상황 보니까 궁금하다는 그냥 차라리 거죠. 은행에 넣어놓는 게 낫겠어. 인 건지. 궁금하다는 거죠. 그게 이제 둘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투자자들이 지금 굉장히 이제 시장 변화라든지 이런 거에 굉장한 부담과 우려감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예. 제가 아는 심사역분들은 모르겠어. 그냥 나 올해 말까지 그냥 투자 안 할래. 예, 투자 안 할래. 그리고 특히 이제 보수적인 그런 이제 뭐 금융사를 기반으로 둔 VC라든지 대기업을 기반으로 둔 VC는 훨씬 더 그런 게 심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근데 그런데 이 와중에 이제 스타트업이 확 커져주면 사실 어느 정도는 그런 걸 뚫고 갈 수 있는데 네. 또 어려운 것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좀 팬데믹이 굉장히 좀 큰 것 같아요. 이제 팬데믹이 엔데믹으로 가면서 예. 좀 어느 정도 온라인 트래픽이 이제 푸 트래픽으로 좀 많이 바뀌었거든요. 오프라인으로 좀 많이 갔어요. 트래픽이요? 풋 트래픽. 예, 그걸 이제 오프라인 트래픽이라고. 발. 예, 발 트래픽? 예, 그게 이제 어느 정도 가면서 네. 그게 이제 좀 사업이 좀 안 좋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 직접도. 좀 뭐 저도 인사이더 입장에서 좀 이런 네. 얘기 조심스럽지만 어느 정도 거품이 있었던 것도 맞아요, 사실은. 왜냐면 너무나도 많은 투자금이 몰렸고 너무 많은 스타트업이 생겨버렸고 그렇기 때문에 비용 구조가 다 나빠졌고 왜냐면 비싼 개발자를 채용해야 했고 그리고 다들 이제 퍼포먼스 마케팅을 때리다 보니까 이제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이런 마케팅 효율도 계속 나빠졌고 그래서 좀 예전에 2010년대 초반에 혹은 이제 뭐 14, 15년까지는 어느 정도 구글 플레이에 앱을 올려놓다 하면 퀄리티가 있다는 그런 이제 증명만 한다면 쭉쭉쭉 가는 게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앱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은 정말 웬간에서는 이제 쭉쭉쭉 가기 어려운 그런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좀 이게 트래픽이 그렇죠. 그게 복합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사업도 잘 못하고 있고 스타트업들이 곡석 가리기가 이제 진행될 거다. VC들도 괜히 마음 바뀐 케이스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렇죠. 예, 맞습니다. 둘 다 문제가 좀 있었네요. 그렇다고 볼 수가 있죠. 예. 그럼 그 말은 약간 거품이 있었다는 말은 생각보다 기대했던 것만큼 성장성이 안 나오는 것도 많더라. 그런 뜻이네요. 예,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또 그게 이제 정말 이게 사람이란 게 간사하다고 예. 이게 사실 예전에 2, 3년 전에도 그랬어요. 사실 늘 이제 지표는 기대보다 좀 아쉬운 측면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때는 이제 돈이 많았기 때문에 똑같은 사물이라 하더라도 더 예뻐 보이는 게 좀 있었고요. 괜찮아 이 정도는 아직 괜찮네 예, 뭐. 그래 더 붙지. 왜냐면 그 정도 예전에는 어느 정도로 이제 호황이었냐면 정말 이제 뭐 사모펀드라든지 아니면 후기에 있는 벤처 캐피탈이 직접 스타트업에 가서 이 정도면 내가 뭐 2, 3조 원으로 상장을 시켜주겠다.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주객이 전도된 거죠. 예. 이제 직접 이제 스타트업이 벤처 캐피탈이나 사모펀드를 가서 우리 이만큼이니까 투자해 주세요가 아니라 사모펀드가 반대로 이제 벤처 기업을 찾아가서 너무 좋다. 우리가 진짜 투자하면 이거 상장 몇 조 원 된다. 이 정도까지 이제 과열이었거든요. 그래서 네. 좀 그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좀 아쉬운 측면이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최 대표님 개인적으로 보시기에는 지난 1년간의 약간 거품이었던 VC들도 정신 없었고 스타트업들도 개념 없었던 뭐 약간씩 그 시절에 누가 더 잘못한 것 같아요? 누가 더 정신 없었던 것 같습니까? 굉장히 좋은 말씀이시고요. 네. 제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네. 사실 스타트업이 억울한 측면이 있어요. 왜냐면 뭐 1년 전에도 그랬고 2년 전에 VC가 VC들이 오버했다 주변에서 막 뿌려놓다. 뭐 어느 정도 그런 측면이 있어요. 왜냐면 야. 뭐 1년 전에도 그렇고 2년 전에도 그렇고 사실 스타트업은 그렇게 변하지 않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VC라든지 투자자들은 진짜 너무나도 돌변했을 정도라는 표현이 가능할 정도로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또 그때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라면 또 아닌 게 아닌 것은 좀 어느 정도 스타트업이 좀 그것도 좀 예측을 했어야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왜냐하면 다들 마음 한켠에서는 좀 불안함이 있었긴 했거든요. 이게 사실 이렇게까지 투자를 받는 게 맞나 이 정도 우리 회사가 이렇게까지 좋지는 않은데 내가 봐도 그게 맞나라는 생각이 어느 정도는 다들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대표적으로 2019년과 2020년 사이에 이제 우리나라 스타트업의 대표격인 이제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 김봉진 창업자가 직접 이거 사실 기업 가치가 지금 30% 정도 더 좀 오버된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토로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때 2019년, 2020년이 사실 코로나 전이었고 코로나 후 되면서 이게 훨씬 더 이렇게 이제 유동성이 더 폭발적으로 공급이 됐거든요. 그래서 좀 투자 사이드에서 약간의 좀 아쉬움이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예. 그러니까 지금 예전에 맞아 뭐 투자하려면 막 줄 서고 막 줄을 서시오 이래서 막 가려받고 막 좀 괜찮은 기업들은 뭐 그러긴 그랬죠. 그렇죠. 예. 저희 그럼- 채팅창에서는 정부 지원금 끊어진 것도 말씀 좀 해주세요. 그러는데 무슨 말입니까, 저게? 정부 지원금은 모태펀드나 이런 데서도 좀 요새 흐름이 약해지고 있어요. 모태펀드 이야기군요. 이게 이제 정부 지원금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실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모태펀드라고 해서 이제 VC가 만든 벤처펀드에 출자하는 주요로 출자하는 그런 걸 이제 모태펀드라고 얘기하는데 예. 그게 이제 예산이 매년 늘어났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한 6, 7년 전에 한 몇 천억, 한 3, 예. 4천억 이 정도로 기억나는데 예. 그게 한 2, 3년 전부터 1조 원을 늘 찍어줬거든요. 이제 예. 매년. 그러다가 올해 들어 좀 조정이 되긴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부 지원으로서 다른 게 사실 많긴 해요.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팁스라는 제도도 있어요. 그래서 뭐 이제 초기 기업들이 이제 창업을 해서 뭐 엔젤 투자자라든지 아니면 엑셀러레이터부터 이제 투자를 받으면 그 투자금을 매칭해서 정부가 대출해 주는 그런 제도도 있고요. 예. 뭐 여러 가지 제도가 있는데 근데 이건 사실 크지는 않아요. 그 이제 모태펀드는 여전히 그 이미 예전에 수조 원의 이제 펀드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그걸 가지고 있으면서도 투자를 안 하는 것이지 정부가 지원을 끊어서 투자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정부도 수조원은 이미 VC들 금고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그러니까 다- 지금은 VC들이 지금까지는 과열이었다가 이제 갑자기 좀 얼어서 돈을 투자 안 하고 그냥 갖고 있는 상태군요. 그러니까 돈줄이 말랐다기보다는. 그래서 흔히 말해서 이제 AUM이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이제 예. 벤처 투자자들도 AUM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뭐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이제 운용 자산이라는 뜻이에요. 이제 우리가 이제 운용하고 있는 자산이 예. 보통 이제 그 벤처 캐피탈이 1조 원을 넘기는 회사가 정말 손으로 꼽았어요. 네. 근데 이제 최근 몇 년 동안 이제 정부 지원으로 이제 뭐 몇 조 원의 이제 AUM을 가진 VC들이 진짜 대거 등장했거든요. 투자할 충탄이 그렇죠. 충탄이 그 총알이라고 정도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들이 이제 몇 조 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투자를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몇몇한테만 가겠다는 뜻이네요. 그러니까 그 보수적으로 됐다는 뜻은 돈은 여전히 그대로 있는데 괜히 느낌이 안 좋아졌어. 그러면 안전한 대로 다 몰빵한다.
그렇게 봐도 됩니까? 그게 이제 기본적인 심리이긴 합니다만, 근데 예. 지금 뭐 심사역들이라든지 이제 VC 대표님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뭐 대놓고 얘기를 안 합니다만, 지금으로서는 일단 불확실성이 너무 크니까 일단 기다려보자. 일단 예, 잘 뭐 모르겠고 올해는 안 한다던데. 그렇죠. 예. 왜냐면 벤처 펀드의 운용 기간이 보통 8년 정도예요. 그렇기 네. 때문에 한 1, 2년 지나가도 나머지 뭐 6, 7년에 이제 소진해 버리면 되니까 뭐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좀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의 감과 같은 건데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면 몸값이 싸진다. 지금은 이제 뭐 이제 1, 2조 원 부르는 기업들도 이제 몇 년이 지나면 이제 뭐 5천억, 4천억 원으로 본인들이 알아서 몸값을 깎을 것이다라는 계산이 있고요. 근데 사실 이게 요즘 이제 업계에서 나온 말이 이제 박앤세일이라는 말을 많이 해요. 이제 알아서 스타트업이 몸값을 깎는다 뭐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좀 어느 정도 합리적인 전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몸값 깎아서 최근에 투자받은 회사들 많아요? 꽤 있어요. 예, 그래서 뭐 얼마나 이게 깎아요, 보통? 뭐 이것도 하나의 사례인데요. 예. 이제 반란이라는 이제 명품 쇼핑몰이 있어요. 예, 거기가 네. 이제 이번에 이제 유니콘 진입을 목표로 했어요. 왜냐면 이제 명품 쇼핑몰 업계에서 가장 많은 거래액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이들이 이제 이번에 한번 유니콘 가보자라고 하고 실제로 투자자들 반응도 좋았는데 딱 5월부터 이제 시장이 안 좋아지니까 이제 몸값을 이제 본인들이 스스로 굉장히 깎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 절반 이하로 이렇게 5천억 이하로? 그렇죠. 투자 받은 걸로 알고 있고요. 예. 지금 직전에 투자받은 것보다 오히려 깎였어요? 깎인 겁니까? 아마 그 정도 수준이거나 진짜 아니면 투자 수준? 그렇게 늘어나지 않은 수준으로 보고요. 막 많이 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저 예. 이제 목표가 굉장히 높았는데 그걸 이루지 못했고 게다가 또 이제 거기 있는 분이랑 얘기를 해보니까 그래서 이제 분명히 계약서를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투자금 들어온 거죠. 네. 투자를 뿌릴 거죠.라고 예. 얘기를 하니까 근데 이제 계약서는 썼는데 입금이 안 됐어요라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사실은 이제 굉장히 이제 상식적으로 찾아보기 힘든 그런 일이거든요. 네. 근데 다행히 얼마 전에 입금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근데 그게 이제 계약서 쓰고 이렇게 이제 시간 걸리는 게 업계에서 굉장히 이제 드문 일인데 예. 이게 있다는 거는 좀 어느 정도 좀 야. 상황이 좀 좋지 않다. 시리즈 BC 단계에서는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매우 보수적이다. 지금. 그렇죠. 예. 보통 계약서 쓸 땐 계약금 얼마도 넣어 놓습니까? 계약금이요? 예. 계약금은 당연히 뭐 넣고요. 10% 정도? 예, 그걸 넘어서 이제 언제 입금하겠다 뭐 이런 거를 것까지 그 써가지고. 계약금 말씀하시는 네, 중간에 거죠? 말 바꾸면 그래도 이건 뭘취 하는 그런 거 있냐는. 그거는 이제 그 상황마다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있는 데도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어느 정도 이제 좀 그걸 이제 만약에 계약을 많이 깨면 이제 어느 정도의 이제 돈을 내야 된다라는 조항을 넣는 데도 있고요. 그건 예. M&A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최 근데 대표님은 아웃스탠딩이 투자받을 땐 그런 조항 넣어본 적 없어요? 그런 거 없었고 바로 싸줬었습니다. 예. 저 자신감. 야 분위기, 근데 그때 분위기 워낙 좋을 때 받았습니까? X가 작았기 때문에 너무 작았기 때문에 예, 그때는 초기 투자였습니다. 그런 조항 넣을 만큼 당당하지는 못했던 그럴 수 있죠. 그렇죠. 전 당연히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아, 예. 그렇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요. 그러면 그래도 이런 와중에도 투자를 받는 회사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회사들은 어떤 회사?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일단은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 초기 투자자, 초기 투자 단계에 있는 스타트업은 이제 투자를 어렵지 않게, 물론 예전보다는 어려워졌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받아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아, 시드 투자 같은 건? 그렇죠. 왜냐면 그걸 심플해요. 이제 몸값이 싸니까 이제 얼마 안 드니까? 안 드니까. 아. 그래서 뭐 기업 가치 100억이고 뭐 20억 이렇게 투자하래라고 하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판단 기준 딱 하나가 되는 거죠. 얘네들이 유니콘이 될 것인가 못 될 것인가 기준을 삼는 거죠. 근데 얘네들이 10%의 확률이라도 유니콘이 될 것 같다라고 하면 얘네 같은데 10곳 투자하면 사실 이제 그 중에 하나만 되면 되니까. 하나만 되더라도 충분히 투자금을 뽑을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초기 단계 스타트업은 투자를 받을 수 있다. 예. 다만 이제 예전에는 좀 스토리라든지 아니면 뭐 사업 모델의 유망성 이걸로도 이제 투자를 받을 수 있었다면 지금은 이제 그거하고 다르게 뭐랄까 이제 좀 어느 정도 지표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좀 프로토타입도 있어야 되고 뭔가 눈에 보이는 게 좀 있어야 좀 투자를 받는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업 계획표만으로는 안 되고 뭐 그걸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만 더 구체적으로 뭔가 자료라든지 뭐 이런 게 있어야
사실은 이제 받을 수 있다라고 볼 시드 수가 있죠. 투자를 싼 것만 하는구나. 일단 그거는 된다.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 케이스도 있어요. 두 번째 예. 케이스 같은 경우는 매출을 내고 있는데 매출 성장세가 빠르다라고 하면 그래 얘는 캐시 돌고 있고 그리고 당장 망할 것 같지 않고 그리고 지금 아무리 이제 어렵다 하지만 몇 년이 되면 얘네들이 진짜 시장을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라는 확신을 준다면 그것도 투자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회사가 이제 메가존 클라우드라는 회사예요. 최근에 이제 한 4-5천억 정도의 이제 대규모 투자를 유치했는데요. 뭐 하는 회사입니까? 이들이 이제 MSP라고 해가지고 예. 클라우드의 이전이라든지 클라우드의 이제 관리를 이제 담당해주는 그런 회사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뭐 3프로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많은 기업들이 이제 서버를 이제 관리를 하잖아요. 데이터를 예, 예. 이제 서버를 통해 관리를 하는데 이걸 다 이제 클라우드에 올리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워낙 용량이 많다 보니까 본인들이 직접 하기는 어렵고 그리고 이걸 또 관리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걸 일종의 아웃소싱을 줍니다. 그걸 이제 담당한 회사들이 MSP라는 네. 회사들인데 이제 이들로서는 이제 큰 기업 하나 이제 계약을 맺으면 뭐 수십억 원의 이제 매출을 순식간에 발생시키기 때문에 네. 굉장히 빠르게 매출이 지금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메가존 클라우드만 하더라도 이제 연 매출이 뭐 수천억 원에 이를 정도로 굉장히 크고 게다가 매년 막 쭉쭉쭉 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메가존 클라우드가 최근에 이제 4-5천억 정도 투자 받은 게 굉장히 좀 유의미한 그 일이었고 굉장히 그 이제 좀 희망적인 일이다 그렇게 볼 수가 거기는 있습니다. 흑자입니까? 거기는 이제 그 BEP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대충 예, 그래서 약간 흑자이거나 아니면 약간 적자이거나. 근데 어쨌든 거기는 매출이 나고 있고 빠르게 늘고 있다. 그렇죠. 아. 예, 그리고 앞으로 MSP 시장은 굉장히 커질 것 같다. 그리고 여기서 시장도 좋고. 여기서 메가존 클라우드가 1등 혹은 이제 선도 업체가 될 것 같다라는 예.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시그널링이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투자자들이 그래도 돈이 떨어졌으니까 받은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메가존 클라우드는 이미 이제 뭐 수천억 원의 투자금을 받은 회사였고 돈은 넉넉히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부익부 빈익빈을 이제 상징하는 현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금융사들이 이제 비 올 때 우산 걷어간다고. 그래서 예. VC가 그러면 안 되지만 왜냐하면 VC는 모험 자본이기 때문에 네. 근데 어느 정도 VC도 금융사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래서 자기 판단이죠. 뭐 예, 진짜 돈 될 것 불안하다 같은데 보니까 하는 거죠. 좀, 그런 게 어느 정도는 있는 것 같습니다. 또요. 또. 혹시 지난번 투자자가 또 한 번 한 거는 아닙니까? 돈은 필요하다고 하지 하기는 싫은데 투자를 못 받으면 회사 불안해질 것 같고 근데 물려 들어가는 그런 느낌으로 투자를 투자 당한 거지. 근데 이제 메가존 않아요? 클라우드는 이미 이제 물타기성 투자. 시장에서 이미 매력적인 걸로 이제 이미 인정을 받았고 사실 네. 메가존 클라우드뿐만 아니라 뭐 클루커스라든지 아니면 베스핀 글로벌이라든지 이런 다른 MSP 업체들도 굉장히 많은 이제 투자를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클라우드는? 그리고 이번에 이제 뭐 기업 가치가 유니콘을 훌쩍 뛰어넘었기 때문에 네. 그냥 뭐 돌려막기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수준은 아니다. 그런 건 아니다. 확실히 매력이 있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돌려막고 있는 것도 있어요. 어, 놔두면 다음 달에 죽고 그렇죠. 죽고 나면 내 예전에 투자했던 거 다 날리니까 그렇죠. 적자가 많이 나는 기업은 그럴 것 어떡하지? 줄 같은데. 수도 없고 이거. 그게 이제 지금 투자자들의 가장 큰 고민이에요. 사실은 예. 그게 굉장히 이제 수면에 드러나고 있진 않지만 제가 예. 아는 심사역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걸 고민하는 거고 실제로 저희가 이제 기업명은 밝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네. 그 기업에서 기사 나오면 죽는다고 해가지고 예. 네. 그건 좀 제가 그건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예. 저희가 모 업체에 대한 비판 기사를 쓰려고 했었어요. 예. 그래서 좀 이러한 상태로 어렵다라고 어. 했는데 그 기업의 대표님이 전화 오셨고 그 다음에 심사역분이 전화 오셨어요. 그 전에 투자했던 심사역이 그렇죠. 내가 투자하면서 욕하지 마라. 왜 그러냐면 이제 뭐 그 최 대표 안다. 당신들이 이제 악일 갖고 쓰는 거 아니라는 거 안다. 근데 지금 이제 워낙 지금 IR이 안 돼가지고 지금 기존 투자자들이 모여서 예. 그 긴급하게 실탄을 장전하려고 한다. 아. 그런 와중에 아웃스탠딩에 이런 기사가 쓰면 안 된다. 왜냐면 우리도 결국 LP라고 해서 벤처 펀드에 돈을 넣은 그런 이제 투자자들의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분들이 지금 굉장히 불안해한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돈을 넣으면 그분들이 분명히 이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 그래서 나쁘다는데 왜 이 회사에 넣냐? 그렇죠. 예. 그래서 투자자분들도 좀 도와주고 싶거나 아니면 한 번은 좀 같이 할 마음이 있긴 해요. 근데 이제 LP들 눈치를 때문에 그걸 굉장히 좀 어려워한 측면이 있는 거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넣는 데도 있어요. 사실은 좀 믿고 그래서 제가 아는 모 스타트업은 거의 이제 주주총회 때 끝장 토론을 했대요. 그래서 10명의 이제 VC와 이제 대표 임원진들이 다 모여서 예. 우리 계속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만약에
그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걸로 끝장 토론을 했대요. 그런데 예. 이제 결국 두세 곳이 이제 넣기로 했대요. 그래서 근데 당연히 이제 그 다음 이야기는 제가 못 들었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뭐 밸류에이션을 굉장히 많이 깎는다든지 아니면 창업자가 굉장히 큰 페널티를 받는다든지 이런 게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굉장히 좀 보기 좋고 좀 어느 정도는 뭐 이게 모두가 이걸 이제 추앙하거나 따라가서는 안 되겠지만 예. 어느 정도는 희망적이고 좋은 이야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받은 데도 있다. 그렇죠. 그래서 예. 봐줬습니까? 한번 그 투자 받기 직전이라. 아 봐주지 않았고요. 그러셨습니까? 야 진짜 너무한데. 그래서 정말 죄송하다. 정말 그리고 또 이게 제가 쓰는 것도 아니고 저희 기자가 쓰는 거라 가지고. 그렇지 써야지. 그래서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거 대신에 이거 제가 최대한 설득을 해보겠다. 이게 자극적으로 쓰지 말자. 그리고 언론 윤리를 깨면서까지 쓰지 말자. 그렇게 좀 이야기를 했고요. 이야. 그래서 뭐 그 기자가 얼마나 미웠을까? 예, 소신이 아니에요. 그 정말 저희도 이제 애정을 갖고 그렇게 네. 쓰고 근데 또 저희는 독재 편이기 때문에 네. 결국 쓰긴 쓰는 것이죠. 예.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매출 성장이 막 굉장히 늘어나요. 근데 적자도 계속 늘어나. 우리 그때 이재용 회계사한테 공원 이익도 배웠는데 매출은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사이즈는 커지는데 비용 통제가 안 돼서 비용도 같이 커져요. 그런 경우는 요즘 어떻게 봅니까? 그래서 예전 같은 논리라면 그쵸. 그래 커지면 커질수록 커지다 보면 저것도 줄어들 거야 라고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게 그 이제 외부에서 보기에는 그것 때문에 이제 많이 시비를 걸죠. 이제 아니 이게 매출 늘어나는데 적자도 같이 커지면 뭐 예. 이거 밑 빠지고 장사하는 거 아니야? 예, 예.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투자자들도 이제 바보가 아니라 가지고 그리고 창업자들도 마찬가지라 가지고 그래서 어느 정도 지표를 정해놔요. 그래서 이제 그 만약에 이 지표가 올라가고 그리고 이 비용이 빠진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건 결국엔 흑자로 수렴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예. 대표적인 게 이제 마케팅비예요. 만약에 이제 적자가 만약에 이제 계속 누적이 되지만 근데 만약에 이제 마케팅비를 없앴을 때 흑자로 돌아설 수 있다면 근데 여기서 또 문제는 이제 과연 마케팅비를 이제 줄였을 때 이제 매출이 늘어나냐 뭐 이런 그렇죠. 이제 그 의문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업들이 계속 테스트를 해봐요. 만약에 어느 때는 마케팅을 안 해보고 어느 때는 마케팅을 하고 해서 그래서 1년 단위로 보면 근데 그런 게 안 보여요. 재무제표상에는. 예. 왜냐면 1년엔 통으로 잡고 어쨌든 성장을 위해 다 쓰기 때문에 근데 중간중간 그런 테스트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는 커머스 회사도 그런 테스트를 굉장히 많이 해서 이제 결론은 이거는 우리가 마케팅비를 줄이더라도 성장한다. 근데 여기서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더 넣을 것이냐 말 것이냐라고 할 때 빠르게 성장을 위해서 성장할 거냐. 넣는다 이쪽으로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과거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사실 이 이제 학습을 했어요. 뭐 네이버라든지 아니면 배달의 민족이라든지 이들도 다 마케팅 때문에 굉장히 큰 적자를 봤거든요. 근데 예. 어느 순간 마케팅을 안 하고도 이제 매출이 쭉쭉쭉 성장하는 걸 다들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 노하우가 벤처업계에 굉장히 이제 많이 녹아들어 있고요. 아. 그리고 특히 투자자들은 그 지표를 다 데이터베이스로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이제 스타트업을 디렉팅할 때 이제 그걸 이제 기준으로 삼아서 이제 디렉팅을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생각하는 것보다 이제 뭐 스타트업이 정말 뭐 생각 없이 돈을 쓴다 이건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마케팅 어느 정도 사이즈가 되면 그렇게까지 많이 안 해도 대충 그렇죠. 배달의 민족은 이제 다 아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그 데이터가 다 남아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게 있고요.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걸 이제 분명히 이렇게 이제 이런 가설 속에서 이거는 이제 마케팅비를 줄이더라도 성장한다라는 이제 뭐 실험도 해봤고 가설도 세웠고 그렇게 액션을 했는데 근데 정말 중요할 때 정말 돈이 부족할 때 돈이 안 그렇게 넣어. 하니까 안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정말 안타깝게도 뭐 장례식을 치러야 된다 뭐 그런 사례도 있긴 하고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무섭다. 그래서 이제 벤처라는 게 어느 정도 이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네. 이걸 정말 기계적으로 이게 불확실성을 컨트롤하기는 어렵고요. 굉장히 확률적이라든지 아니면 체계적으로 좀 이렇게 불확실성을 컨트롤하는 게 좀 이제 스타트업 경영이다. 이걸 이제 말씀드리고 아니 그 싶습니다. 제가 자꾸 여쭤보는 게 처음에 이제 예를 들면 VC에 낙관론이 있었다, 좀 거품이 있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물론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워낙 이제 벤처가 그 동안의 성장 공시 적자 지금 내더라도 괜찮아. 마케팅 많이 쓰고 그냥 많이 알려주고 매출이 막 늘어나다 보면 따라오게 돼 있어 다. 그 일종의 벤처도 그런 신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약간 방만하게 해온 거 아니냐. 아우 적자 뭐 신경 쓰지 마. 개발자도 비싼 돈 주고 데려오고 그러다가 이제 돈줄이 마르니까 지금 여기저기서 곡소리 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방만한 경영이라는 이제 정의가 좀 다를 것 같아요. 일단은 흔히 말하는 모럴 해저드, 뭐 분식 회계, 예. 혹은 이제 뭐 배임, 횡령, 창업자가 돈을 가져가는 거 이런 거는 사실 닷컴 버블 때 어느 정도 있었죠. 예. 근데 지금은 사실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면 이제 경영도 굉장히 투명화됐고 보는 눈도 많아졌고 그리고 좀 요즘 이제 회사들은 이제 투자 유치 받을 때마다 그걸 보도 자료로 오픈하는 게 일종의 갈래처럼 이렇게 굳어졌기 때문에 네. 더더욱 그런 감시를 많이 받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창업자들이 요즘 또 젊기 때문에 사실 어느 정도는 이제 구태의연함과 좀 먼 그런 측면도 있어요. 근데 좀 꼭 젊다고 그렇지만은 하는 것 같은데. 예, 그래서 뭐 창업자마다 다릅니다만 뭐 네. 이제 젊은 분도 많으니까. 근데 다만 네. 좀 이런 이슈는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런웨이를 좀 짧게 잡았다 이런 비판은 좀 가능할 거라고 그게 생각해요. 무슨 말입니까? 야, 이거 알아두면 되게 있어 보이는 표현이네요. 러너웨이를 좀 짧게 잡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무슨 야구 전문 용어 같아. 그러니까 런웨이라는 거는 이제 네. 적자 상태를 얼마나 지속할 수 있느냐, 현금 보유가 얼마나 있느냐, 뭐 이런 걸 의미하는 말이에요. 내가 그래서 마케팅하고 하더라도 그렇죠. 얼마나 버틸 수 있느냐. 그렇죠. 예.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사내 현금이 300억 있다. 예. 또 매년 나가는 돈이 100억이다라고 예. 이제 런웨이가 이제 3년이 되는 거죠. 활주로 길이를 의미하는 아. 그렇죠. 거죠. 그렇죠. 예. 그거를 좀 얼마나 잡을 것이냐는 이제 이슈가 있는데 예. 분명히 그거는 굉장히 좀 짧아진 감이 있어요. 예전보다 예, 그렇겠네. 예전에 이제 벤처 버블 때 이제 기억이 있어서 그런지 예. 대표님들이 되게 이제 그 좀 보수적으로 경영한 게 있어요. 그래서 말로는 이제 굉장히 공격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네. 뒤로는 이제 회계상으로 이거 3, 4년은 가야 돼 뭐 이렇게 얘기해서 굉장히 이제 안정적으로 이제 경영한 부분이 있었는데 예. 지금은 이제 회사들 사이에서 지금이기보다 이제 1년 전이죠.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생겼어요. 그게 예. 뭐냐면 지금 리스크 테이킹을 하지 않으면 그게 더 나중에 더 큰 리스크로 다가온다. 왜냐면 시장 경쟁이 이처럼 치열한데 네. 공격적으로 나가지 않으면 이게 결국 도태길이다라는 그런 게 생겨버렸기 때문에 런웨이가 굉장히 짧아졌어요. 그래서 정말 1년 단위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1년 안에 IR을 성공시키지 못하면 그럼 회사는 이제 문을 닫을 수도 있는. 투자 받고 한 1년치 정도만 받고 또 투자 받으러 가고. 예. 그래서 런웨이가 짧아졌다. 이게 이제 방만한 경영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근데 이게 어느 정도는 좀 스타트업 회사들이 좀 실수한 측면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점점 거품이 많아지고 돈이 많아지니까 그렇죠. 야, 지금 300억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렇죠. 지금 100억만 받고 다음 100억은 기업 가치 이렇게 높아진 키운 다음에. 상태에서 받자. 그렇죠. 예. 그러면 조금만 지분 주고도 받아올 수 있지 않냐. 그렇죠. 그리고 뭐 그렇게 창업자들이 이제 생각했다는 얘기네. 투자 유치를 하면서 그래서 물론 이제 다 투자 유치가 어렵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몇백억이 이제 투자 유치 성과 끝에 이제 통장에 꽂히는 걸 보면서 사람인 이상 어느 정도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음에 IR 하면 또 이 정도 꽂히겠구나. 그 정도까지 지표 만들면 되겠구나. 그리고 얼마 쓰니까 얼마 정도 지표가 오르구나. 눈에 보이는구나. 이런 게 어느 정도는 있었다고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걸 좀 방만한 경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이제 좀 거품 속에서 공격적인 경영을 하다가 지금 이제 제동이 걸렸다라고 하는 게 저는 가장 정확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럼 런웨이 그거로 하는데 런웨이 그걸 한 몇 년으로 잡습니까 보통? 2달? 그거는 이제 너무 짧은 거 아니야? 너무 짧은 그거 거 이제 아니야? 회사마다 달라요. 근데 네. 이제 보통 그래서 이제 보통 한 1, 2년 이상은 잡는 게 안전하다 이런 네. 컨센서스가 생겼죠. 그 정도 예. 돈은 갖고 해야 된다. 그렇죠. 1, 2년 정도는 버텨야 된다. 그렇죠. 돈이 없어도 그렇죠. 안 들어와도. 그리고 또 하나 언급할 만한 것은 또 이제 뭐 회사 경영을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 이제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사업 계획을 굉장히 이제 디테일하고 정교하게 짠다 하더라도 네. 항상 매출은 기대보다 못하고 항상 비용은 기대보다 생각보다 많죠. 많이 나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1년을 런웨이로 잡든 1년 6개월로 잡든 그게 생각보다 빠르게 이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좀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좀 뭐랄까 변명할 여지가 없는 말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만큼 경영을 뭐랄까 이제 나이브하게 했다는 증거니까. 그래서 좀 이런 현실적인 측면이라든지 뭐 그런 과오도 어느 정도는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용식 대표님은 아웃스탠딩 경영하는 것처럼 다들 그렇게 경영할 거라고 혹시 보는 건 아닙니까? 제가 듣기로는 뭐 의자도 우리는
앉아보지도 못하고 팔기만 하는 의자, 허먼 밀러, 그런 거, 뭐 그런 거 그걸로 하고 다 갖다 주고, 그게 뭐 20만 원쯤 하는 줄 알았더니 진짜 그게 하다고. 뭐 300만 원씩 하고 막 그러더군요. 그렇죠. 그거 스타트업이 우리도 여기 2개밖에 없습니다. 여기. 허먼 밀러에 앉아야 일이 됩니까? 네. 그게 그렇게 돈 쓰는 게 그게 거품 아니면 뭡니까? 이게 너무 날카로운 2%한테 김프로의 향기가. 너무 날카로운 지적이시고요. 사실 저도 좀 예. 동의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회사는 몇백억씩 적자인데 네. 30% 연봉을 더 주고 삼성이라든지 네이버에서 인력을 끌어와요. 네. 아니 이거는 제가 생각해도 좀 아닌 거거든요. 이거는 그냥 그거 방만한 경영이죠.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와 같은 거예요. 근데 또 예.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스타트업은 이제 최고의 프로덕트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네. 최고의 프로덕트를 만들기 위해선 A팀 즉 최고의 인재들이 필요하다. 근데 만약에 이들 써서 1조 원의 유니콘 기업 가치를 달성하게 된다면 네. 사실 뭐 그 200만 원이 뭐가 아깝냐, 2억짜리 의자도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뭐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는 분은 없습니다. 그냥 제가 이제 그냥 그분들이랑 만나서 얻은 일종의 정서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뭐랄까 제 생각에 뭐 룸사롱에 돈을 쓴다든지 예. 정말 이제 뭐 외제차 모는데 쓴다든지 그것도 뭐 과시용으로 이런 거는 저도 이제 그런 의미 그건 없으나 뭐를 해줘도라고 봐요. 그게 허먼 밀러는 앉으면 일이 잘 되더라. 저도 경험했습니다. 아 그래요? 저도 경험했어요. 정말 허먼 좋습니까? 밀러는 정말 좋더군요. 그래서 이제 개발자라든지 이제 직원들 사이에서 좀 네. 이슈가 되는 게 정말 맥북 세트를 이제 해주면 정말 좀 있어 보이거든요. 그리고 사실 맥북 세트가 저는 LG와 삼성을 굉장히 사랑합니다만 그것보다 솔직히 좀 더 좋긴 해요. 그리고 네, 네. 더 빠르고 더 코딩도 잘 된대요. 그분들 얘기 좀 들어보면 비싸죠. 좀 비싸고. 예, 그래서 생산성 향상이 뭐 아예 안 되진 않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VC 들어보면요. 예. 예. 투자를 할래? 그러면 네. 잠깐만 다른 데 어떻게 생각하나 보고 그래서 뭉쳐 다닌대요. 그렇죠, 그렇죠. 예. 뭉쳐 다닌대요. 그렇죠. 막 대여섯 개씩. 그래, 그때 얘기했잖아요. 챕터별로 각자 공부하듯이. 그렇죠. 그래서 내가 오늘 공부했어. 그러면 내가 회사 하나 발견했는데, 야, 넌 그냥 따라와. 나만 믿고 따라와. 그러니까 내가 봐도 괜찮은 회사면 내가 투자하면 되는데 나 혼자는 불안해서 못하고 네가 생각하기에 어때? 너도 좋아? 그럼 나도 갈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마치 화장실 같이 가는 것처럼.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게 뭡니까? 뭡니까, 저 어릴 그게. 때부터 몰려다니면서 공부하는 애들 치고 공부 잘하는 애들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이제 클럽 딜이라고 해요. 이제 그 뭉쳐서 투자한다라고 해가지고 예. 이게 근데 사실 이게 뭐 VC만 그런 게 아니고 부동산 에이전트라든지 뭐 사모펀드라든지 이제 많은 회사들이 사실 좀 뭉쳐서 투자를 합니다. 이게 왜냐면 이제 그 리스크 매니지먼트 측면이에요. 왜냐면 이제 만약 이 기업이 정말 매력적인데 이 기업이 만약에 뭐 투자금 1,000억 원을 부른다. 근데 네. 우리 펀드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면 이 회사엔 투자하고 싶고 돈은 없고 이러면 이제 뭉쳐서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면 이제 좀 수익률은 좀 떨어질 수가 있겠지만 리스크 관리는 이제 탁월하게 되는 거죠. 근데 또 이제 VC 업계 아니. 입장을 제가 대변하자면 네. 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좀, 네. 좀 언론에 좀 과장되어 있는 게 있고요. 네. 그래서 VC 업계에서는 이제 일종의 훈장처럼 이제 여겨지는 게 나 혼자 초기에 들어가지고 이 기업이 굉장히 잘 되는 거가 이제 일종의 명예 훈장처럼 그렇죠. 여겨지고 나만 투자했는데 진짜 잘 됐어. 그렇죠. 예. 그래서 또 심사역들이나 파트너들 보면 일종의 좀 반골 기질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심사역님 이 회사 왜 굳이 하세요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다 안 된다 하더라도 나는 그래도 이 한 가지만 보고 투자할래요라고 해서 대박난 케이스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뭐 예를 들면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도 이제 본엔젤스 벤처 파트너스라는 회사가 정말 이제 거기 이제 창업자의 스펙이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었고 그리고 뭐 팀이 그렇게 아주 뛰어난 것도 아니었는데 배달의 민족이. 그렇죠, 예. 그렇죠. 근데 창업자의 열정과 그다음 개성 그리고 사업 모델의 유망성을 보고 과감하게 혼자 3억을 투자했거든요. 근데 그게 무려 1000배 이상의 웃겨요? 과감하게 3억이라 해서 그게 약간 그게 이제 웃겼어. 야 연탄재 발로 차지 마시고. 지금 너무 핸드폰 어디에 3억 줘본 적 있습니까? 너무 과밸류돼서 3억이 작게 보이는데 정말 네. 5, 6년 전에 엄청 컸습니다. 3억이. 근데 그게 1000배 이상의 수익률을 가져다 줬어요. 또 예. 다른 사례는 이제 토스 아시잖아요. 네. 토스 같은 경우는 초창기에 이제 금융업을 한다고 해서 국내 VC가 다 이제 법적으로 투자를 못했어요. 근데 이제 알토스 벤처스라는 회사가
과감하게 10억 원을 투자했어요. 근데 그게 역시 또 대박이 나가지고 알토스 벤처스도 이제 명예의 전당에 이제 오르게 됐고 보는 눈이 있는 VC.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 VC 업계에서도 이제 그런 성공을 해본 사람, 리스크 테이킹을 해본 사람을 굉장히 존중해 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클럽들이 이제 많긴 하지만 이제 투자의 하나의 기법일 뿐이고, 그리고 VC 업계에서도 아주 인정해 주는 그런 건 아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야. 지금 다들 지금 안 대표 지금 가슴에 그냥 뻥과자만 찼다고 3억이 작냐 뭐 3억을 안 받는다는 얘기냐 그러잖아요. 아, 죄송합니다. 3억 무시 발언 죄송합니다. 그렇죠. 3억 중요해. 우린 뭐 한 푼도 투자 못 받으니까. 뭐. 3억 벌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면 요즘 분위기가 이러면 개발자들 몸값도 좀 낮아집니까? 그동안 왜 개발자들 몸값에 대한 거품도 엄청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랬었죠. 예. 그게 그런 이제, 것도 조금 낮아지는 분위기가 어떻게 보세요? 그게 맞고요. 어느 정도 낮아지는 낮아지고 분위기고요. 있는 분위기예요? 확실히. 예. 개발자 몸값. 예. 제가 이제 모 IT 상장사 대표님을 얼마 전에 만났어요. 저녁 예. 식사를 했는데, 근데 그 회사들이 다른 데가 이제 30% 50% 올리는데 예. 도저히 못 맞추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걔네들은 비상장사라서 재무제표가 잘 안 찍히지만 우리는 분기별로 찍히는데, 그리고 분기별로 이제 투자자들한테 속된 말로 쪼이는데 도저히 할 수가 없었대요. 근데 그렇다고 안 하면 이제 개발자를 계속 뺏기니까 400만 원씩 올려줬대요. 근데 그 400만 원이 뭐 여러 가지 보험비라든지 연쇄 효과를 일으켜가지고 이제 인건비가 30%가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 30%도 너무 부담이다. 정말 힘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얼마 전에 만났을 때는 이제 좀 숨통이 튀었다. 왜? 다른 거 이제 안 올려도 된다? 그게 이제 이게 좀 안타까우면서도 슬픈 이야기지만 지금 이제 스타트업 회사들 BC 단계에 있는 스타트업 회사들이 구조 조정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제 인력 조정을 하면서 개발자들이 많이 이제 시장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뭐 소스도 주시더라고요. 여기 회사들이 어렵다. 그래서 왜 어렵나요?라고 하니까 거기는 개발자분들이 우리한테 원서를 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런 시그널링을 통해서 이제 좀 그 인건비가 지금 조정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정상화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개발자들은 이력서 받으면 왜 언더스탠딩 직원이 여기에 자꾸 그거 보면 알겠구나. 거기서 자꾸 나온다는 걸 아는 거구나. 그러면 언더스탠딩 문제가 있구나. 그렇게. 그래서 실제로 뭐 그 회사 조사해 보면 확실히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고 구조 조정하고 있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업체들이 좀 꽤 됩니까? 그래서 FA 시장이 좀 어느 정도 이제 좀 활기를 띠고 좋은 있다. 개발자 구하고 싶었던 분들은 요즘이 괜찮습니까? 기회겠네요. 아니면 좀 더 기다릴까요? 뭐 지금이 기회라고 볼 수가 있고요. 좀 기다려도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이게 물론 이제 개발자 몸값 떨어진 걸 좋아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렇게 뭐 긍정적인 면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어쨌든 이제 창업자 입장에서 얘기를 하자면 예전에는 사실 개발자 구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제 뭐 사실 이제 보통 이제 개발팀 하나를 세팅하면 4-5명 정도의 시니어 주니어로 된 개발자를 세팅하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5억에서 10억 정도가 깨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 팀을 운영하는데. 그렇죠. 이게 초기 기업이. 그래서 근데 이게 뭐 어느 정도 큰 기업은 모를까 초기 기업에게는 굉장히 큰 부담이잖아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그게 좀 조정이 될 거기 때문에 최소 그것보다는 적게 이렇게 이제 채용을 할 수가 거의 있고. 억 단위라고 그러니까 인건비가 거의 1인당 억 단위라고 생각하는 거네요. 거의.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보십니까? 많이 달라지네. 뭐 이런 겨울 좀 더 지속된다. 아니면 좋아진다. 빨리. 이 질문은 사실은 미국 금리 어떻게 될까요? 어쨌든 부동산 언제쯤 좀 좋아집니까? 아니면 계속 겨울입니까? 같은 질문이죠. 그렇죠. 사실 뭐 업계에서 어떻게 봅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때문에 유동성 축소가 이어졌고 이제 그게 이제 그 판교라든지 이제 테란벨을 때리면서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사실은 이제 유동성은 사실은 모두가 모르잖아요. 불확실성이 크다라고 보는데, 근데 이와 별개로 이제 스타트업 시인의 내재적 경쟁력은 굉장히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우려하는 게 닷컴 버블로 이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와 지금은 굉장히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비즈니스 모델도 나왔고, 그리고 이미 이제 유니콘급 기업들은 수천억 원, 수조 원의 매출을 내고 있고, 그리고 창업자들 수준도 굉장히 높아졌고, 그리고
그리고 뭐 예전에는 이제 글로벌 진출한다는 게 저도 기자간담회에서 뭐 글로벌 진출한다고 하면 이거 또 이제 뭐 스토리 만드네 이렇게 이제 저도 되게 냉소적으로 바라봤는데 네. 창업자들 만나면 정말로 이제 글로벌에 있는 네트워크들하고 이제 연결되고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예전에는 정말 인프라라는 것 자체가 없었던 것 같아요, 생태계에.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정말 스타트업을 지원해줄 만한 그런 게 없었는데 지금은 뭐 법무라든지 재무라든지 아니면 뭐 노무라든지 이런 걸 스타트업만 전문으로 해주는 그런 것도 있고요.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스타트업 전문 미디어 아웃스탠딩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사실 그런 게 없었어요. 근데 저희는 정말 월 9,900원 정말 저렴한 가격으로 야인질의 콘텐츠를 야, 공급하고 있기 진짜. 때문에 와. 정말 그때와 다르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좀 다시 말씀드리자면 위기가 1, 2년은 갈 수 있다라고. 근데 그와 별개로 스타트업의 내재적 경쟁력은 네. 좀 믿어볼 만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말씀하신 죄송합니다. 너무 웃어가지고 아웃스탠딩 많이 봐주세요. 근데 9,900원이라고요? 월 9,900원.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예를 들면 요즘 스타트업 중에 저는 약간 불안해 보이는 게 뭐 지나가 보면 예전과는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너무 비슷한 업종에 막 경쟁적으로 하는 스타트업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쇼핑몰이라든가. 아니면 3프로 TV나 언더스탠딩이나 그게 그건데 서로 막 그러고. 왜 꼭 거기다 또 우리를 넣어요? 또 안 그래도 속상한데 지금. 뭐 그런 거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조금 저게 다 잘 될까? 저게 다 과연 유니콘이 핫하다 될 싶으면 수 있을까? 다 뛰어드는. 그런 건 있잖아요. 그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약간 이제 공급 과잉도 있고요. 근데 예. 이제 뭐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게 한국 스타트업의 좀 특수성인 것 같아요. 이게 예. 뭐냐면 미국은 업종별로 다 1등이 명확하게 있고 네. 그리고 이제 후유발 업체들이 포기가 굉장히 빨라요. 딱 보고 이거 안 될 것 같다라면 바로 매각을 한다든지 이거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면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장례식을 바로 치러요. 근데 네. 우리나라는 안 그렇거든요. 이게 되게 좀 우리나라의 좀 특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은근과 끈기, 예, 불굴의 민족. 그렇죠. 그래서 하면 된다. 뭐 속된 말로 존버가 정말 모든 걸 해결해 준다라는 마인드가 있어서 근데 분명히 존버하면 기회가 생기는 건 맞고 그렇게 예. 해서 터지는 것도 맞긴 한데 근데 이게 굉장히 좀 우리나라의 좀 특수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분명히 예를 들면 이제 소셜 커머스만 하더라도 이제 예. 뭐 죽을 때가 됐는데 지금 다 살아 있거든요. 그리고 다 정말 피 터지게 지금 경쟁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그게 좋을 수도 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좀 어느 정도 포기라든지 M&A라든지 이런 게 우리나라에서도 어느 정도 활성화되는 게 좀 전반적으로 보면 장기적으로 보면 그 씬에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합종 연행은 필요할 것 같다. 그렇죠. 예. 아웃스탠딩의 최영식 대표님은 이런저런 스타트업들을 많이 만나고 다니실 것 같아서 조언해줄 만한 것도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지금 스타트업 하고 있는 선후배 대표들에게 그렇죠. 요즘 분위기 이렇더라 당신들 이런 것 좀 조심해라 할 만한 거 어떤 게 있습니까? 뭐 사실 제가 감히 뭐 조언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건 압니다 저희가. 하지만 그래도 한 가지 얘기를 한다면 몇 분 남았기 때문에. 우리끼리 싸우지 말자라는 그게 무슨 이야기를 말이에요? 하고 싶어요. 이게 네. 분명히 회사에 문제가 되면 이제 네. 분명히 이제 책임 소재 논란 회사 공방이 안에서 아군들끼리 싸우지 마라. 예, 생기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이제 주주는 뭐 창업자 탓을 하고 네. 창업자는 뭐 직원들 탓을 하고 직원자는 이제 나머지 둘 탓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서로 이제 질이 싸우지 말자. 하는 그런 게 되는데 좀 어느 정도 이제 위기를 같이 좀 극복해야 되는 게 있고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좀 커뮤니케이션을 굉장히 잘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대표라든지 아니면 임원들이 있어서 힘들면 사람이 다 그렇긴 합니다만 네. 어느 정도 이제 거친 말이 이렇게 나오기 마련인데 아하. 근데 뭐 이해해요. 왜냐면 지금 내일 당장 뭐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제정신을 갖고 있다는 게 좀 어려울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도 최소한 이제 직원들 입장에서 최대한 이제 그들의 감수성을 좀 받아들이면서 얘기를 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각 이해관계 주체들이 좀 어느 정도 그런 매너를 가지고 좀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 질문. 스타트업의 리더로서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그 리더는 대표는 2%처럼 말 함부로 하지만 옳은 얘기하는 대표와 안승찬 기자처럼 말 참 착하고 그렇지만 말 빙빙 돌려서 하는데 빙빙
시골 여성 아니죠. 그냥 착한 거지. 어느 쪽입니까?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뭐 사람은 안 바뀐다고 하지만 예. 이제 창업 DNA는 바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게 뭔 말이냐면 창업자들은 학습을 한다는 거예요. 이제 상황에 네. 따라 그래서 이걸 다시 돌려서 얘기하자면 2%님이 말을 좀 곱게 해주신다면 충분히 크게 성공할 수가 있고요. 2% 같은 사람을 고쳐서 쓰는 게 낫지. 이런 낫냐? 분은 안 된다. 안승찬 그건- 대표님이 안 좀 된다. 더 공격적으로 말하면 충분히 또 대성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뭐요? 다 이제 성공의 씨앗은 다 있어요. 있으나 바뀌어야 되는데 그렇죠. 바뀌어야 된다? 바뀌는데 다 성공하면 바뀌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성공할 수 누가 있다는 거죠. 바뀌는 게 쉬울까요? 제가 말 곱게 하기가 쉬울까요? 네. 아니면- 공격적으로 하는 게. 근데 뭐 두 분이 저는 뭐 충분히 이제 뭐 성공의 씨앗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전 언더스탠딩이 뭐 엄청 큰 불량공주님은 2%님이랍니다. 저분은 늘 2%입니다. 저는 안승찬 대표를 지지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아, 아웃스탠딩의 최영수 대표님, 스타트업 현장에서는 그런 분위기 대화들이 오가고 있군요.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 중국이 기침을 하면 한국은 독감에 걸린다. 최근 중국은 지난 10년보다 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중국 정부. 그들의 계획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중국의 정책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만든 언더스탠딩 특강 시리즈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 중국 전문가 이철 박사의 강연으로 만나보시죠.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링크를 확인하세요.